작용 로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단어는 굉장히 이제 그래프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될 단원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y는, 자, 봐라. a의 x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이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당연히 부르겠죠.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상 좀 넓은 범주부터 오셔야 되니까 지금 이 지수함수에 잡아라 지수함수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지수함수에 뭐를 구해보냐면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자,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역함수가 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 x와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x는 되겠죠. x는 역함수를 구하니까 x는 a의 y제곱이 되어지겠죠. 되겠니? 그래서 x는 a의 y제곱을 다시 한번 y는 하고 써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ax가 되어지는 게 보이죠.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 이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함수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자 이렇게 무슨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역함수의 관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렇게 역함수의 관점이다. 역함수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y는 ax라는 지수함수와 y는 ax라는 지수함수와 y는 로그 ax라는 로그함수는 당연히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의 관계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 하나를 그릴 수 있다면 로그함수는 사실은 역함수 형태로 쫓아가면 되니까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 이해하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수함수에 방점을 두고 이 지수함수에 대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자, 지수함수에 대한 방점을 둬볼게요.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한 방점을 둘 건데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그냥 한 방에 끝나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지냐? 저 A값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A값 자체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의 모양이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 자, 이때가 지금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어질 거다.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지수함수와 Y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가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X축과 Y축의 그래프, Y축을 이렇게 좌표평면에 표현을 했었을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X값 자체가 0이 되지 않습니까? X가 0 들어가면 A의 0제곱이니까 항상 0,1이라는 요 점을 항상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래프의 패턴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자, 0과 1 사이일 때는 0과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연두색 그래프가 밑에 있는 X축과 절대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고 가깝게만 간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점근선의 역할. 아, 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 자체가 모든 Y값을 갖는 게 아니고 저 점근선, 즉 X축 위에서만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런 느낌의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게 저 그래프의 정의역이 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은 지금 연두색 그래프가 그려진 x값입니다. 그러면 x는 모든 실수가 되어지겠죠. x는 모든 실수. 자, 얘가 정의역이 되어지십니다. 얘가 정의역이 되어지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것의 치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역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y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 y값은 보다시피 연두색은 0보다 큰 쪽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치역 y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치역이 되어지십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 보시다시피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근선이 지금 보시면 y는 x다라고 되어 있는, 이 y는 ax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값이 0, 즉 y는 0, y는 0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x축을 의미하죠. 자, 이러한 형태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 그래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를 처음 그려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그려놓고 나니까 이 그래프가 막 해석하기 힘들고 그러진 않잖아, 지금이. 자, 네 번째는 이게, 자, 보시면, 자, 조금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한번 써볼게. 어떤 걸 써보냐면, x1 값보다 x2 값이 크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fx1 값이 fx2 값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하면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진다. 자, 다시 말하면 얘가 함수 자체가 감소 함수가 되어지는 패턴이 되어집니다. 감소 함수.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작아진다. 보다시피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감소 함수입니다. 감소 함수. 그래서 감소 함수가 되어지겠다. 자, 이런 패턴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비교급을 한번 때려볼게. 자, 비교급을 때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리자니,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Y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0,1에 대한, 여기가 지금 0,1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0,1에 대한 요 그래프 상에서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되어진다. 이런 그래프.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 A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하고 밑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죠. 어떤 차이밖에 없냐면, 지금 이 그래프도 정의역은 똑같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은 똑같이 모든 실수가 되어집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도 0보다 크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도 y는 0, x축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딱 보자마자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x2 값이 x1 값보다 크다면 그거 대 y 값인 fx1 값보다 fx2 값이 더 크다라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증가함수 패턴으로 우리가 자 함수가 그려집니다라는 느낌도 같이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AX의 제곱을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이제 같은 꼴을 그린 거잖니.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그려볼게. Y는 2분의 1 X의 제곱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보다 커야 되니까 선생님이 Y는 2X의 제곱이라고 한번 그려볼게. 되겠습니까? Y는 2X의 제곱이라고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는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 맞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리면 A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될 거 아니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과 2X의 제곱을 쌤이 같이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만큼의 그래프, 요걸 갖다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 Y는 2X의 제곱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 그래프에다가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자니,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그럼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가 되어지겠고, 자, 얘는 2의 X의 제곱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Y는 2의 X의 제곱은 이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요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y축에 대고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결국은 y축 대칭됐다는 것은 요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포개지는 요런 느낌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2분의 1 x의 제곱하고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제 포개지는 그래프가 되어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포개지다 보니 결국은 이 느낌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와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놓았었을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때에 따라서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냐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 x축을 점근석원으로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될 거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쌤이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다 내려올게. 자 내가 y는 그럼 이 x의 제곱은 이제 어떻게 그린지를 알겠어. 이 그래프는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y는 2의 x의 제곱은 말 그대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가 봐. y는 2의 x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쌤이 y는 선생님 그러면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죠. 자 밑이 2보다는 밑이 3인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자 같은 1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 2가 되어지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3이 되어지죠. 3.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니? 그러면 3의 x의 제곱은 0,1을 지나는 건 똑같이 지나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y는 3의 x의 제곱이 조금 더 가파르게 y축에 가까워져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는 지수가 이렇게 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 가는 y축에 가까워져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어떤 느낌으로 해보냐면, 자, 쌤이, 자,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y는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어지면서 결국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지시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이 그래프의 패턴을 어떻게 정리해 놓는 게 편하냐면 양쪽을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x의 제곱을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요렇게 지나가는 뭐가 나온다고요?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잖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x를 갖다 y축 대칭해서 딱 그리면 얘가 뭐가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와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하기가 싫다면 3x의 제곱과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하시면 자연스럽게 3분의 1 x의 제곱과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도 비교가 되어진다라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편하겠죠. 되겠니? 자,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패턴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패턴 자체가 우리가 뭐를 그린 거냐면 y는 a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니?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냐면 y는 a, x마 p 플러스 q다라는 요러한 형태, 좀 복잡해 보이지? 요 그래프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되어 있는 원래 그래프를 뭐 시킨 거밖에 안 된다? 평행 이동시킨 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자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게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 되어지는 그래프의 패턴을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결국 이게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되어 있냐?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자 q만큼 평행 이동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의 평행이동에 의해 얻어지는 거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이제 y는 어떤 그래프 자체를 그렸을 때 x축으로 옮기고 y축으로 옮길 거야. 그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 요 x축으로의 평행이동 값하고 지수함수에 있어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 값에서 과연 이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으로의 평행이동에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래?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쌤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서 새로운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그래프를 놓고 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요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점근선이 움직이게 되겠죠. 점근선이. 원래 점근선은 얘가 점근선이었었는데 이 그래프를 위로 당겨 올리면 점근선도 같이 당겨 올라가질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수함수는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y축 평행이동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y축 평행이동 값이 뭐의 역할을 하냐면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그냥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3 플러스 5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자니? 그럼 이 그래프를 쌤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봐봐. 일단 뭐를 먼저 그리냐면 요 뒤에 나와 있는 얘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얘를 먼저 그리시라고요. 얘가 뭔데요? y는 5라는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y는 5라는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밑의 크기가 1보다 큰 거니까 그 점근선에 가깝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면 됩니다. 그냥 y는 2x-3 플러스 5의 그래프예요 라고 쓰면 끝납니다. 어떻게? 점근선을 먼저 긋고 나서 그 다음에 밑이 뭐가 되어지니까 1보다 크니까 점근선에 가깝게 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겠죠. 어떤 그래프를 그리시라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슉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그때 먼저 뭐부터 그려놓으시라고요? y는 5라는 점근선부터 그려놓으시라고요. 이해하겠니? 선생님,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은 어떻게 표시해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단 이 점만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점은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죠? 0 집어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5가 되어지니까 얘가 8분의 41이 되어지겠죠. 요 정도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y축 평행이동 값이다. y축 평행이동 값이 뭐의 역할을 한다?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하나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총론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부터 보십니다. 봐라.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y는 ax의 제곱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는 ax 제곱에서 a가 1이 아닌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수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a가 1보다 큰 그래프입니다.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미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깝게 가는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점근선이 x축인가요? 사실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는 0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y는 0이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아. 자,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죠. 이해하겠습니까? 방금 그 그래프 치역.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지는데 얘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이미 우리가 다 한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저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다.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갖는다. 1대1 함수다. 아, y는 ax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놨을 때 이렇게 수평선을 긋게 되면 수평선과의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일어난다. 1대1 함수다. 이런 느낌이죠. 이해되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를 쭉쭉쭉 그려 나갔었을 때 점근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느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라니까 뭐 눈으로 싹 그려지죠. 3의 x의 제곱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3분의 1 x의 제곱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들었니? 봐봐. b값하고 a값은 누가 더 크겠어? 자, b하고 a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죠. 2x의 제곱, 3x의 제곱. 기억나니?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2분의 1. 그럼 c하고 d는 누가 더 크겠니? d가 더 크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드렸지? 이걸 동시에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얘와 같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 대칭시키면 얘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결국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결국 c보다는 d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C가 되어지겠다. 답을 쓰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 알겠죠? 자, 그죠?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눈은 감고 수업은 안 듣고 있는데 고개는 끄덕거립니다. 굉장하다, 지금. 그죠? 자, 요런 느낌이십니다. 자, 그리고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자, 저거를 어떻게 보시라고? 요거의 대칭 이동으로 보시라고.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 아시겠니? 이걸 따로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또 따로 쳐다보면서 뭔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해결하시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형태가 되고 저걸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지? 요 뒤에 나와 있는 플러스 n이 중요하다 그랬지. 왜 중요하다고? y는 n이 뭐의 역할을 한다?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시라고? y는 n부터 그어놓고 나서 요 밑에 크기가 1보다 크면 찍 올라가게 그냥 그으면 된다는 거. 선생님 x축 평행 이동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돼요? 표시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 y는 ax를 갖다 x축 대칭시킨다. x축 대칭시키면 누가 마이너스가 되니?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음 y축 대칭이 되면 x의 마이너스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이 되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y는 x 대칭이 되면 아까 말했죠? 무슨 함수가 된다고? 로그 함수가 된다고. 역함수가 된다고. 알겠니? 자, 이런 느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자,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죠.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에 의하여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는 누구냐라는 느낌이 되어지는데 저걸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겹치려면 지금 보시면 y는 2의 x-1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자체는 당연히 얘는 y는 2의 x의 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만든 그래프니까 당연히 겹치겠죠. 되겠습니까? 겹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선생님 요거는요? 요것도 평행 이동으로 겹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요게 평행 이동으로 겹친다라는 거를 자 모릅니다. 몰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요것도 평행 이동으로 겹치는 거죠. 왜냐하면 잘 봐봐. y는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를 선생님 이렇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 자, 2 로그 2의 3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이것의 그래프는 자 y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느낌은 이것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시게 되면 이것도 평행 이동에서 겹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y는 2의 3x의 제곱이라는 숫자는 얘는
2의 3제곱의 x가 되어지니까 사실은 8의 x의 제곱이고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2의 x의 제곱을 평행이동시켜서 겹치는 걸 찾고 있는데 얘는 밑이 8입니다. 이처럼 밑이 다르면 절대로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밑이 다르면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밑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밑이 동일해야 그래야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밑이 동일해야 평행이동을 시켜서 겹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우리가 저 문제를 이제 풀어 내려갈 겁니다. 풀어 내려갈 건데 저 문제 풀면서 저 얘기들을 또 선생님이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받아 놓으시고. 자, 이 느낌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봐봐.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볼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세요 그랬죠? 점근선. 그러니까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점근선을 그냥 구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을 아주 쉽게 구하셔야 돼. y는 0, y는 2, y는 1. 자, 요거는 그냥 불러오실 수 있어야 될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 뒤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만큼,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만큼이 점근선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저 점근선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점근선부터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축, y축. 그러니까 y는 0이니까 얘가 점근선이죠. 얘가 점근선이고 밑이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그래프, 그 다음 그래프를 쌤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축, y축이 있고요. 점근선이 y는 2니까요. y는 2에다가 이렇게 점근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이제 밑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밑으로 가게 이렇게 딱 그리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y는 2라는 점근선에 가깝게는 가지만 만나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이제 잘 봐.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려야 될 게 y는 마이너스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자 봐봐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것을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니? 그러면 자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어질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걸 x축 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시겠죠. 이해되나?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잘 봐봐. 자 다시 자 봐봐.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가 봐봐.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자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이 y가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니까 저걸 x축으로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 요렇게 이걸 x축으로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 그래프는 그 그래프를 위로 1만큼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점근선이 1일 때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일단 점근선부터 표현을 하시고 y는 1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기에다 갖다 붙이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0을 집어넣게 되면 2의 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주시면 또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린 패턴이 되어지겠죠. 이해됐나? 됐나?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까지 정리를 딱 해 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그래프에 관련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 패턴에 해당되어지는 이 형태들 자체가 지수함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진 않고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 알겠니? 그래프가